참고로 이 재무적 사고란 무엇이냐면 맛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이 참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제 유튜브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 공개 얼마냐? 빰빰빰빰빰빰빰빰. 강사들 중에 최저급 거의 한 5만원? 시간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요, 지금은 그 3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물론 더 받는 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하는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재무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전에 했던 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반성적 사고, 두 번째는 통계적, 세 번째는 맥락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재무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재무적 사고란 무엇이냐면 재무, 이 재자가 뭐냐면 그 재산이에요. 재산, 돈이란 뜻이에요. 묻자는 뭐냐면 힘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으로, 즉 재산에 대한 이렇게 관련된 생각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돈 이야기하면 조금 꺼려하고 너무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현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놓고 봤을 때 이 사고를 안 하고 한다면 말도 안 되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물고기가요, 이 물 안에 살잖아요. 근데 이 물에 대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자본주의라는 안 보이지만 그런 물 안에 우리도 살고 있어요. 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적 사고는 필요합니다. 너무 속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무적 사고를 정말 잘하신 한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누구냐면 백종원 씨였어요. 이 백종원 씨는요, 지금은 골목 식당을 하는데 그 전에 푸드트럭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맡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요, 떡갈비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20분 걸렸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백종원 씨가 맛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이 참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만약에 이 속도로 해가지고 하루에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라고 묻습니다. 참가자는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최대 90개 정도 만들 수 있대요. 백종원 씨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거 90개 팔아가지고 얼마 남아요? 90개 팔면요, 매출은 36만원, 재료 27만원. 그러니까 한 9만원 남는데요. 한 달 내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270만원인 거예요. 한 달 내도록 해서 자영업을 해가지고 270만원을 남으면, 야,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손님이 진짜 끊임없이 오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시간을 줄여라요. 토스트를 구워서 만드는데 파는 시간이 어떠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백종원 씨는 어떤 솔루션을 주냐? 이렇게 합니다. 토스트 굽지 말고 빵으로 데웠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완전히 줄 거예요. 두 번째, 이 불고기를 넣으세요. 토스트에 들어가는 떡갈비를 이렇게 두드리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불고기를 미리 만들어서 재워두고 이걸 갖다가 즉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화면에서는 8배 차이 나는데 대충 약 9분, 1분으로 놓고 보면 한 9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재무적 사고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이득이었다면 한 9배 정도의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만큼 재무적인 사고가 꼭 필요하다고 백종원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종원 씨의 푸드트럭도 그렇고 골목 식당도 그렇고 잘 보면요, 백종원 씨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만들 때 순재료비 얼마 쓰냐고 꼭 계산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팔았을 때 이렇게 되는지 이거 반드시 생각하라고. 이게 속물이 절대 아니라고. 왜? 가게를 하면 남아야지. 그래야 더 좋은 제품을 주고 더 빠른 시간에 주고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적 사고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무적 사고를 하라는 뜻은 단기적인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단기 이득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잘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네, 옆에 적혀있죠. 스타벅스의 CEO였던 하워드 슐츠입니다. 원래는 한번 이렇게 CEO 됐다가
나중에 자기가 물러났다가 2007년도쯤에 스타벅스가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다시 하워드 슐츠를 불러라. 그렇게 해서 다시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로 컴백하게 됩니다. 자, 이 하워드 슐츠가 컴백했는데요. 스타벅스를 다시 돌아보니까 기본인 커피 맛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슐츠는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 우리 하루를 통으로 빌려서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 2월 26일 날 미국에 있는 전 매장을 모두 문을 닫습니다. 참고로 전 매장 미국에 몇 개일까요? 정말 많아요. 이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근데 하워드 슐츠는 커피 맛을 만드는 기술을 다시 배우게끔 합니다. 엄청난 손실을 커버하고 다시 했죠. 뿐만 아니에요. 그 3일간 스타벅스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어요. 참고로 여기 들어갔던 금액이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30억 정도 듭니다. 330억.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어서 이 리더십도 다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주주총회에서요, 이 슐츠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좀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쓰지 말고 우리 그리고 복지도 조금 줄이자 라고 하니까 하워드 슐츠가 절대 안 된다. 3억 달러 그대로 갔습니다. 왜냐면 하워드 슐츠가 이때 이런 명언을 쏟아냅니다. 우리의 제1의 고객은 미안하지만 우리 커피를 사 먹는 고객들이 아니다.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다.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스타벅스에 온 고객들이 행복할 거다. 그래서 줄이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멋진 CEO 아닙니까?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래도 스타벅스는 위기를 모면하지 못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2008년도 정도에 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는 떨어집니다. 주주총회에서 야, 이 하워드 슐츠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하워드 슐츠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원상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게 되죠. 하워드 슐츠는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익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단기 매몰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0년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2001년까지 별로 실력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최악이 되는 게 언제냐면, 프랑스하고 이렇게 컨퍼런스컵에서 5대0으로 일명 박살이 납니다. 그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히딩크 잘라라, 안 된다, 이거 2002년 다 베리겠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조롱도 합니다. 5대0이라고. 이런 주민등록증 만들어가지고 막 조롱도 합니다.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은 단기 이익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현 위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이 5대0을 갖다가 평가전을 2002년도에는 2대3으로 물론 졌습니다. 졌는데 이렇게 좀 성과가 괜찮았죠. 그리고 진짜 성과는 이때 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꿈이 이루어집니다. 4강 신화를 이루어냅니다. 자, 이렇게 히딩크 감독도 단기적 이득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재무적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하면 또 있죠. 이분이죠.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 와, 맞아요. 주식은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이기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다 무너져요. 저도 예전에 비트코인 할 때 이렇게 했는데, 물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일단 제 시간도 까먹고 단기적인 이득을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뺐다 넣었다. 주식도 그러잖아요. 뺐다 넣었다 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득되는데 나중에 되면 장기 가신 분들한테 좀 못 이기더라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그 북스킹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북스킹을 하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물론 저도 강의를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재무적 사고로만 놓고 봅시다. 자, 여기서 제 유튜브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 공개 얼마냐? 빰빰빰빰빰빰빰빰. 30만 원이 아니고 빵원. 자,
저 유튜브 수익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려면 그 구독자는 1000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4000시간 이상 봐야 되는데 저는 구독자는 1000명이 넘었지만 4000시간 조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느냐? 물론 나중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할 때 이 교육 쪽 콘텐츠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엄청난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재무적으로 돈을 확 벌고, 죄송한데 그럴 일은 잘 없어요. 재무적 사고로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물론 뭐 사람들을 바꿀 수도 있고 막 이런 제 모든 이유가 있는데, 재무적 사고로만 놓고 봤을 때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는 창출을 합니다. 네, 창출을 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전화들이 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동아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에서는 제 온라인 강의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북스킹 한 거 아니고 제가 진짜 오프라인에 가서 하는 강의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꽤 옵니다.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해달라. 네, 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보고 연락이 왔나봐요. 뿐만 아니라 그 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네, 제가 공부 잘하는 3가지 방법 올려놨죠. 그거 보고 연락이 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3개의 사고편을 올려놨는데 이걸 통해서 기업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제 오프라인으로 받게 되면 제가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제일 큰 건 뭐냐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제 브랜드가 조금 생기죠. 생기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전에 제가 이랬어요. 블로그를 할 때 정말 저는 금액을 얼마 못 받았어요. 진짜 거의 강사들 중에 최저급 거의 한 5만원? 시간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요, 지금은 그 3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물론 더 받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블로그 올리면 별로 성과가 안 나요. 근데 계속 올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고, 그렇게 연락 오다 보니까 제 몸값을 살짝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업을 잘 못해요. 어디 가서 강의로 좀 섭외해달라. 그럼 대구에 있다 보니까 서울권에 가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네, 이 SNS를 이용했고, 지금은 이제 블로그에서 더 성장해서 유튜브로 가자.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 북스킹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적 사고로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혹시나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저도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때도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유튜브였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찍고 있고, 재무적 사고로만 놓고 봤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더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 재무적 사고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현대는 자본주의 시대니까 꼭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일치월장의 재무적 사고를 북스킹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무적 사고로 더 큰 성과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